한국당, 조국 구하기용 맹탕 당정.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 종합, 휴일 언론 대책회의서 맹비난. 나경원, 조국 사퇴를 위한 명분 쌓기용 지적도. KBS, 일개 유튜버 논객의 굴종. 유시민 이사장의 집중 포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13일 여권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자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은 이미 한국당이 제출한 안에 포함돼 맹탕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안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인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속도를 내는 게 입법 완성을 명분으로 조 장관을 퇴진시키려는 출구 전략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검찰개혁안을 다룰 의원 간의 확대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 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수사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안은 한마디로 조국 사퇴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이자 독재의 완성이 될 것이니 반드시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 이달 중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불법 상정이라며 저지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당초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들에 대해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서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2+2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놓고 사실상 검찰 압박과 검찰 장악을 위한 당정청 야악과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조국이 이제는 당정청 뒷배를 과시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다며 조국이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불법 패스트트랙이라도 밀어붙이겠다며 일방폭주를 선언했다며 조국 말 한마디에 의해 민주주의마저 짓밟겠다는 당정청은 파렴치한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본 내의 상정과 관련해 문희상 의장은 합리적 인분으로 봤는데 상정을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지역구 세습을 보장받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신여를 자처하려는가 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KBS의 조국 사퇴 관련 보도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대출 의원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KBS에 대한 외압 논란을 겨냥해 공영방송 KBS가 일개의 유튜버 농객에게 굴종했고 내부 반발을 초래한 자중질환까지 일으켰다며 싹수 없는 입 진보와 권력의 눈치를 보다 못해 변두리 권력 눈치까지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 이사장에 대해 조국 구하기 투사가 되면서 연일 KBS를 겁박하고 때리고 있다며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을 시작으로 방탄조국단 리더인 양 영역도 없이 나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성중 의원은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정부 비판적인 내용은 축소, 은폐하고 조선중앙통신 남쪽 지부를 자임할 정도로 친
친 북한 방송을 하고 있다며 양 사장은 당장 물러나 청와대 유튜브 방송이나 운영하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전날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검찰개혁 조국 수호 집회에 대해서는 타오르는 촛불이 아니라 안쓰럽게 꺼져가는 깐부기 불로 제가 페르미법으로 계산해도 6만 명 이하라고 말했다. 최연애 의원은 KBS를 유시민 씨의 사형방송이자 1인 방송으로 전락시킨 양승동 사장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며 예산심사에서 KBS의 수신료 납부를 중단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강연에서 조국 부부는 죄가 없다고 단정했는데 이는 우주 최강의 궤변이라며 증거는 많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하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겁박하니 공개하지 못할 뿐이고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유 이사장이 포함된 조국 수호 세력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또 조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전쟁 선언이라며 최고의 검찰개혁은 조국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안 보고 법대로 처벌하는 것으로 조국 처벌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한, 2일 갈등 고조 이후 최고위급 첫 만남. 관계 개선 분수령.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에서 24일 나루히토 덕인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확정하면서 악화일로 인한 일 갈등이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아베 신조, 안배삼 일본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양국 최고위급 인사가 마주 앉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동원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쟁점에 대한 양국 입장 차가 뚜렷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총리실은 13일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23일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를 포함해 아베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2일 갈등이 고조된 이후 정상 간 만남이 잇따라 불발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두고 한, 일대화의 수준을 높이고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형식은 아직 조율 단계이나 아베 총리 일정을 고려하면 10에서 15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각국 대표로 참석하는 최소 50개국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와 회담하더라도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소마이어, 종료 결정 등 한,일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회담에선 대화의 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대로 아베 총리의 주력 사업인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 총리의 첫 번째 방일 목적은 이웃나라의 국가적 행사에 축하 사절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 입장차를 재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만남에서는 양국이 대화의 끈을 놓지 말자는 공감대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최고위급 축하 사절을 보내는 것에 관계 개선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 총리 또한 일관계가 잘 풀릴 수 있는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대표적 제1파 정치인인 이 총리의 역할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전직 일본 총리 등정, 재계 인사들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 총리가 일본 내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물밑 해법을 모색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일왕 즉위식과 총리 방일이 그소마이어 종료 시점 11월 22일을 한 달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정상 간 대화를 복원하는 등 실질적 행동을 취한다면 관계가 급진전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소마이어 종료 전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양국 갈등은 더욱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동원 문제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강제동원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절차가 이르면 연말쯤 예정된 상태에서 일본은 추가 보복을 공언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돼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온전하게 해결하려면 사전에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내일 검특수부 축소안 발표.
서울, 대구, 광주만 유지, 종합위보, 인력 축소, 수사범위 구체화. 반부패 수사부 명칭 제고했다 그대로 사용키로. 인권수사 규정, 감찰 강화 방안도 발표. 검사무기구 규정 15일 국무회의 의결. 고위 당정청. 이인영, 검찰개혁 법안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 처리 가능. 홍수석 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하는 모레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석 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 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정하면 소환되는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논의 끝에 결국 그대로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홍수석 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 폭언하는 것을 엄벌하는 내부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공보준칙 시행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홍수석 대변인은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 인사제도 개선, 정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의 인권수사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법무부에서도 참석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2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당은 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